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 고급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시장에서 이 하락장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투심이 좀 얼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칫 세력들에게 물량을 최저점에다 바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진짜 이게 하락인지 아니면 정말 물량 받기 위해서 했던 건지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매매하는 방법,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평생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략을 잘 짜시고 그 전략들 한번 응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개인을 딱 털어버리고 가게 되는데, 그 털 때 매수세들이 어떻게 물량을 털고 또는 새롭게 매수세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최대한 개인들의 투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걸 만들어 놓고 물량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락하는 경우와 또는 좀 흔들기성, 무조건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걸 최저점에 팔 것이냐 아니면 빠져나올 것이냐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업하는 날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게 전저점이에요. 요게 이제 직전 저점이게 되겠죠. 주가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이 싹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저점을 보통 손절가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쌍바닥이네 어쩌냐 하면서 전저점 손절가 많이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져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래놓고 세력들은 물량을 받아놓고 이렇게 날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깨지고 진짜로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것을 좀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저점을 우리가 이제 이탈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나는 이제 전저점이 이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전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런 날 깨지는 날, 저는 항상 종가상으로 깨졌으면 그 다음날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가에 손절했다고 해서 종가에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저점을 깨놓고요, 뭐 아래 꼬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깬 날에 음봉으로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갈 텐데요, 이 깨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 저점, 이 깬 전저점을 이탈했던 날에 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저점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종가상으로 이거를 깨지지 않아야 돼요. 깨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뭐 바로 회복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회복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주가가 행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직전 저점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이게 흔들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 갖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졌어요. 그럼 매도 준비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 깬 날의 저점 깨지 않고 버텨주면 일단 팔면 안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파는 순간 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진짜 하락은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럼 하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저점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전저점을요, 예, 깹니다. 음봉으로 깨고요.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고, 아랫꼬리가 있든 어쨌든 간에, 뭐, 맴돌다가요, 맴돌다가도 다시 이 저점을 또 음봉으로 깼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추격 매도라도 되겠지만, 뭐, 간혹 보면은 깨놓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걸리면서, 여기 이 지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되겠죠? 음봉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날의 저점을 또 이탈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다시 쭉쭉 빠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없었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흔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중바닥인 경우는 더더욱 심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중바닥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어낼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이중바닥이네, 삼중바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탁 깨고 내려갑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다중바닥일수록 이렇게 실제로 깨진다고 하면 이거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고 깨지면서 음봉 나올 때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그리고 깨질 때 그냥 때려져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깨지고 나서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전저점, 직전 저점을 바로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흔들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회복하는 것을 보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바닥을 만들수록 깼을 때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코스닥 지수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얼마 전에 시황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한번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날이 직전 저점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날 저점을 어떻습니까?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 버리죠.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바로 양봉을 만들어내죠. 지수에도 이게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지면서 투매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저점에 잡고 끌어올리는 케이스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코스닥도 과거에 굉장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뚫고 내려가 버려요. 만약에 여기를 지전 저점으로 한번 본다라고 되면요. 그죠? 깨지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깨진 날의 저점이 되겠죠. 이 날의 저점이니까 이 날의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때는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 우리 과거처럼 쭉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제일 잘 나왔던 부분들이 저는 14년도에 나왔던 거를 저는 제일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흔들기가 심하게 나타났던 게 2014년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자라는 거죠. 여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절가로 잡는 다중바닥을 만들어냈죠.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530포인트니까 530포인트가 깨지면 팔아야 되는구나 했더니 여기서 530포인트를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장중에 확 투매가 나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게 하락이다라고 구별할 때는요. 이 깨진 날의 저점이니까 이 날을 손절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진짜 하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깨놓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 가격대를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흔들기였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락이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계에서 이제 심리적인 가격으로 보게 되면 10,000원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다 싶죠. 10,000원으로. 근데 10,000원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들어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진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느냐를 한번 구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빠질 때 전저점을 깨고 빠져 내려갈 때는 잘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빠지고 내려갈 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또 음봉이 나옵니다. 또 음봉이 나와버려요. 그런 경우는 진짜 하락 경우가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시황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한번 이탈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전저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2,900포인트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2,900포인트를 손절가로 잡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무참히 깨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게 하락이구나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음봉이 하루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걸 지켜내면서 이 윗상단 다 돌파하게 된다면 이거는 다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바이오라는 업체를 한번 볼게요. 참 여러 번의 어떤 흔들기가 좀 있었어요. 흔들기가 좀 있었고 직전 저점을 이 종목 보게 되면 여기가 직전 저점이 발표했을 겁니다. 여기를 음봉으로 깨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전저점이 되니까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깨진 날 저점을요. 음봉 저점이니까 요날 선을 그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후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깨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고 날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기라는 게 이렇게 진행될 경우는 없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요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좀 손실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 매도했다라면 큰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차 바이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게요. 진짜 하락과 속임수 하락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직전 저점이죠. 여기도 직전 저점이 될 것이고요. 어찌됐건 얘는 여기 직전 저점을 본다라면 올라가다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근데 이 깨진 날이 음봉이 저점이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날 깨지지 않고 다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여기서 전저점이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세력들에게 물량을 다 뺏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이 이제 요 정도에도 잡히겠죠. 자 그러면 이 차 바이오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올린 게 아니라 한 번 음봉이 더 나오면서 또 깨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이게 더 하락할 거냐 안 할 거냐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력들에게 최저점에다가 물량을 털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판단합니다. PSK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요. 직전 저점 여기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전 저점을 깨버리죠. 이날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은 이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회복을 해버리죠. 이런 게 좀 흔들기성의,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매도했다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속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실 때 전저점 이탈을 손절가 잡으면 안 된다.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요거부터 좀 확인을 해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서 깰 때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합니다. 이탈을 했죠. 또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고 또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락이에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니까 무조건 전저점을 깼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전저점 깨면 흔들기라고 판단하시고 한동훈이 전저점 깨니까 사라 그랬다고 판단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전저점을 깨고 그날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파맵신이라는 종목 한번 예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종목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되신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여기를 한번 보계세요. 직전 저점입니다. 깨고 나서요. 직전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음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올라온다면 이 선 여기서 매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직전 저점이 여기 이제 되겠죠. 예, 여기도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잡힐 겁니다. 자, 그 직전 저점이 여기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요 종목 자세히 보니까 음봉이 한번 더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불안합니다. 예, 뭐 사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다. 선을 잘 그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QSI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참 QSI라는 업체도 여기 보시면 어떨까요? 전저점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날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을 그냥 이탈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선을 그어 놓으시고, 음봉 깨진 날 저점을 그어 보시고, 이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투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또 양봉을 나오면서 이 선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HLB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참 여러 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과거 이제 HLB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요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럼 전저점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 보시면 이렇게 전저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샀던 사람들의 심리는 이 양봉 저점 즉 쌍바닥이니까요.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무참히 그런 기대를 깨버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17%라는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빠졌습니다. 어차피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투매를 할 거냐 아니면 하루 더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매를 하기 저는 이제 투매를 하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더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깨고 내려가면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고, 거기를 깨지 않고 계속 거기를 지켜낸다라면 이렇게 매집을 하고 들어 올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 저 종목을 여기서 팔았다고 한다면 정말 밤잠도 못 자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HLB가 뭐 여러 번의 저점을 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또 깼죠. 여기서 한번 또 했어요. 선을 그어보시게 되면 여기가 전저점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바닥이 쳐졌다가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받은 척 하다가요. 올라가야 하다가 이날 또다시 전저점을 또 깨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저점을 무참히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투매를 하기보다는 다음 날을 꼭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빠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뉴파워 프리즈마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뉴파워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볼게요. 요날 전저점이 잡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날도 보게 되니까 올라간 척 하다가요. 이거를 무차피 깨버립니다. 깨버리 전저점까지 이탈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어차피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저 밑바닥에다가 주식을 매도 칠 것이냐, 아니면 이날 선을 그어놓고 저거 좀 더 지켜볼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다음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흔들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HMM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HMM입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을 깰 때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락할 때는 여기 같으면 전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하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을 여기 이제 잡혔는데요. 이제 여기도 뭐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전저점이 되겠고요. 딱 클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전저점이 될 것이고요. 스트 깨자마자 바로 들어 올리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빨간선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오히려 매수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젠이라는 종목도 이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 본다라면요, 시젠인데요. 시젠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시젠이 전저점을 이탈할 때를 잘 보시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빠져 내려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전저점 이탈했을 때 깨자마자 바로 양봉을 만들어주는 경우, 깨자마자 바로 양봉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제약이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요, 전저점을 이탈을 시켰죠.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날 음봉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여기 전저점이니까 이날 이탈 시켰는데 장중에 깨놓고 바로 들어올리면서 이틀 후에 바로 상한가를 만들면서 100%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전저점을 손절까지 잡았다가는 좀 내 소중한 돈을 세력들에게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고급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원리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를 하셨다가는 그냥 전저점 깨는 거를 가지고 흔들기다라고 판단하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 다시 몇 번이고 한번 들어보신다라면 조금 이해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 특강 우리 또 고스특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라도 세력들에게 최저점에 내 소중한 물량을 갖다 바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또 전저점을 깼는데 무조건 버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깼을 때 어쩔 때 이게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진짜 하락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팁입니다. 팁이니까 이게 다 맞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주식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